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 공부할 양을 우선 정해놓고 공부 시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에 기상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을 자유롭게 정했습니다. 다만 항상 하루 공부량은 반드시 끝냈습니다. 또 기출문제를 하나만 풀더라도 아무래도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게 되는데 바로 다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휴식을 항상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휴식을 적절히 섞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이것만 풀면 잠깐 쉴 수 있다 라는 생각과 오답이 많을수록 휴식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고 많이 쉬자는 생각에 조금 더 집중하여 기출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큰 슬럼프 없이 극복할 수 있었으며 기출 점수가 날이 갈수록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꿈만 꿔왔던 대학을 정말 이제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편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멘탈 관리와 루틴 유지입니다. 아무래도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하루 공부를 안 하고 다음날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이라도 단어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점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 어느 파트에서 내가 틀렸고 어디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결국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입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학을 편입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며 인생의 마지막 대학 입시가 될 테니 후회가 남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수능에서의 실패로 인한 학벌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입 후 펼쳐나갈 인생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도 편입 시험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도 항상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단어를 보기보다 논리 문제집을 풀고 들어갔고 영어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었다 보니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통해 틀릴 만한 문제들도 많이 맞출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전에는 학업계획서를 정말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합격해보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선 저도 학업계획서 첨삭을 알아보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첨삭인과 또 고가의 첨삭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어 제 스스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학업계획서가 첨삭을 받은 버전임을 감안할 때 제 언어로 작성한 학업계획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초안 작성을 위해서는 AI 툴을 활용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창에 가면 어떤 요소를 평가하겠다, 예를 들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창의력 등이 나와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인재상의, 각 과별 홈페이지에는 연구 실적이나 진행했던 행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AI 툴에게 학습하게 한 후 각 질문에 맞는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제 언어로 학업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이후에는 맞춤법에 오류는 없는지 또 평가 항목별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를 AI 툴과 2차 검수하였고 마지막에는 표절률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 작성한 학업계획서를 통해서 서류 반영 비중이 높은 건국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편입시험에서 가장 많은 응시생이 도전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대학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시험지를 펼쳐보니 이전에 풀었던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당황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원래 기출 점수보다 낮은 결과를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12월 24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험을 치다 보니 이후에 응시할 대학도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안겨준 시험이었습니다. 편입을 도전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선택하신 길인 만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이란 시험은 결국 마라톤입니다. 중간중간 휴식도 정말 필요하지만 결국 페이스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기간도 정말 필요합니다. 1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에서 3월은 단어를, 4월에서 5월은 단어와 문법 정리를, 6월에서 8월은 단어와 독해 기본을, 9월에서 원서 접수 이전까지는 단어와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이라는 시험은 분명 독립시행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저도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던 경희대학교는 예비번호도 못 받았고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교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서 작성 시에는 이 학교는 나한테 너무 높으니까 넣지 말까? 이런 생각이 많지만 그날 컨디션이 갑자기 좋거나 또 시험에서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목표하시는 대학이 있다면 그 목표를 포함한 그 이상으로 원서를 넣으시고 절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서 작성 시에는 지원학과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쟁률만 보시고 낮은 경쟁률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률보다는 편입 후 2년을 다니셔서 해당 대학을 졸업해야 하기에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는 학과의 원서를 지원하기보다 입학한 후에 전공할 본인이 관심 있거나 또 미래가 유망한 전공에 과감하게 원서를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기간이 어떻게 되었든 합격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저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꾸준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 포기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공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시험이 끝난 이후 바로 최초 합격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편입의 꽃은 추가 합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슬퍼하시거나 우울하시기보다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분명 원하는 곳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7년도 편입에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